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늘상 경부선을 타고 차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애국 활동을 3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악 등산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데, 그동안에 9월 1일부터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여기에 대해서 폭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리 단체들, 서모스님, 새만포럼 김동순 테니스 회장님, 그리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님, 자유총연합의 장기정 대표, 또한 김순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애국 세력 여러분들이 기어코 한 달을 넘겼네요. 그죠? 오늘 10월 4일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애국 총경에 여기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동안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희 대표께서 정교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구에서도 새누리당 현재 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마음 실천중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대구 새누리당 시당에서는 부위원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은 대구 시당 위원장 이종진 위원장, 또한 유성걸 수석 부위원장, 또한 대구에서 유수히 잘 살고 힘 좋고 빽 있다는 사람들은 한 38명이 저녁에 임명장을 받고 또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20분간 방공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158명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모두 사표내야 된다. 지금 광화문에 가보시라. 9월 1일부터 우리 애국 세력들이 벌여주고 있는 폭식 농성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시라. 여러분들 낯짝에 있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6개월간 공전하는 국회 해산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기구현 사재단 해군기지 건설 반대부터 시작해서 반미 반정부 우리의 국보인 국정원 해체 등을 외치는 이런 단체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국회에서는 전부가 눈치를 보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보수는 이렇습니다. 보수 애국은 뒷짐지고 잘나고 간피아 철피아 모든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자기 아니만 따지면서 누구 하나 떠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지금 제가 4번째 나왔는데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몇 분이 여기 다녀갔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변희재 대표님, 새누리당 국회의원 몇 분 다녀갔었습니까? 4명. 4명! 제가 그날은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도 새누리당 춘천지역에 김진태 의원이 있다. 작년 3월달에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내에도 좌파들이 있고 간첩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대구의 국회의원 12명, 전체 158명 중에 누구 하나 그 사람 옹호하고 지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초선이면 재선하기 위해서 머리 숙이고, 재선자리는 삼선하기 위해서 머리 숙이고, 오로지 자기 관리, 자기 출세를 위해서 나라 걱정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광화문에서 떠들어대는 우리 애국 단체들이 정말 여러분들보다 훨씬 세비 국비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구 다니면서 KTX도 무료 택시권을 타고 다니죠. 저는 제 돈 주고 타고 다니잖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남들이 좌파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 새누리당, 우리 우파가 어떻게 활동인데 우리가 자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세종강릉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좌파가 쳐진 21개. 저 텐트에는 사실 자일행령기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지만 저것이 기본에 대해서 정교조 정의구현 사재단을 비롯한 좌파들이 만든 자익혁명기지 건설을 해서 지금 해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또 하나, 서울의 6.4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지방에 있어도 느끼는데, 서울 시민들은 도대체 의식이 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39%의 득표율로 교육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그건 퇴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난번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에 친환경 유통이라는 사업을 했다는 건 다 아시죠? 320억 원을 들여서 친환경 유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실패를 봤습니다. 작년에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 검출이 되고 학생들에게 불량한 식품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구속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육사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되고 나서는 당장 친환경 유통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각 학교에서 결혼을 해가 경구해달라는 단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살리겠답니다. 그렇다면 그거 작년에 내용을 보면은 1,500억 원이 예산이 들어가서요. 그러면 자익기지 건설을 해서 자익적으로 움직이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을 무한정 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얻은 돈이 어바웃으로 한 500억 원이 됩니다. 이것이 자익혁명기지의 자금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조희연 교육감을 뽑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 시민입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서울 사람들 무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데 서울에는 어떻게 자익혁명기지 건설을 하려는 그런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고 여러분들은 한마디 하도 못하고 지금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당장 일어나서 국민소환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민소환자라는 법을 가지고 그 사람 당장 퇴출시켜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자사고가 서울 지역에 2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사고가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자율 우월상 학교입니다. 평준화 학교를 우월성을 해서 자사고에 들어가면은 자사고에 들어가는 학부모가 등록금을 일반 고등학교에 3배나 주면서 자사고에 들어갑니다. 장래의 국가 유망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월등한 학생을 키우는 게 자사고입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희연 교육감이 도대체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을 씁니까? 자익혁명 건설을 위해서 교육 정책을 씁니까?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서울 시민은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이 서울의 현실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바보같이 보여요. 오늘도 외국 세력들은 북한산을 경유해서 6시간 산행하고 저녁에 오늘 합류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바보 같은 게요. 서울 시민들이 깨우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삽니다. 서울 시민들 느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서는 안 됩니다. 자사고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일반 고등학교에 3배의 등록금을 내고 나가면 말입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충실한 일반 고등학교도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사고가 8개를 없애버리면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학교에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1년에 8개 학교를 꼭 해보세요. 여러분 빨리 계산해보세요. 연간 250억 원이 나옵니다. 연간 250억 원을 걷어서 일반 학교에 충실히 지원을 하면 일반 고등학교 좋아지고 자사고 좋아지고 나라 좋아지는데 그 사람은요 오로지 좌파 혁명기지 건설을 위해서 자사고가 좌파 혁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녹음 다 되고 있죠.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된 내일 또 저한테 고발 들어올 겁니다. 진실한 얘기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교조, 좌파교육감, 정의구현 사재단 이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좀 먹고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우리 암덩어리 존재입니다. 암덩어리 존재가 서울시내 부정시 산인데도 여러분들은 한마디 하지 못하고 국회의는 뒤짐지고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에 광화문에 나와있는 애국투사 여러분들이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애국투사들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국회의원들 뒤로 가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뒤로 가라. 그 사람들 애국투사 아닙니다. 그 사람들 권력 지향하고 지금 편안하고 그렇게 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입니다. 월남전선 아시죠? 1975년도에 베트남이 망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월명에 초토화됐습니다. 정의구현 4대단이 지금 그 상태하고 똑같다는 건 얘기입니다. 잠깐 1분만 말씀드릴게요. 1975년도 5월달에 월남이 월맹군에 패할 때 탱크, 비행기, 장비는 모든 장비가 월맹군에 비해서 10배, 20배 많았습니다. 장비 많고 경제력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요, 우리 지금 현 시점같이 입법, 사법, 행정, 권력기관에는 전부 간첩들이 다 천주되어 있어요. 좌파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도 간첩이 있고 검찰, 국정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폐망할 때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짠후탄 구국위원회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정의구현단 신부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익혁명의 전초기지가 됐습니다. 모든 종교단체, 불교 그리고 천주교를 비롯해서 자익을 다 만들어 놔놓으니까 깊숙하게 자익이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딱 터지니까 전부가 자기 응원군이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폭탄을 가득 싣고 팬통기 5개가 떴는데 월맹군에 가서 퍼부어야 될 그 팬통기 조종사가 소령이 찐소령이라는 사람이 태우 대통령 관저에 가서 한 대가 때려버렸습니다. 태우 대통령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에 가서 때려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놀래가 대사관 철수하고 생난리나는 모터피플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와 대한민국은 유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북척결 개최 우리의 1호 대상은 정의구현 사재단 정교소를 비롯한 종북 세력들은 우리가 암덩어리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구구의 정신을 가지고 척결해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